이번 시간은 수동태의 5번째 주의해야 할 수동태와 전치사, 주의해야 할 수동태와 전치사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죠. 형식은 능동형이나 의미는 수동인 경우와 그 다음에 수동태의 전치사를 by 이외의 전치사를 쓰는 경우 두 가지를 알아볼 건데요. 일단 A번에 나오는 능동형 수동태가 형식은 능동형이나 의미는 수동인 경우, 이 경우를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얘는 조금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의미는 수동이다라는 말이 이게 우리말에서는 피동이라는 의미를 영어에서는 수동, 의미는 수동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동과 피동을 혼용해서 쓰지 않도록 여러분들 조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능동형 수동태라는 얘기는 우리는 자동사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사. 자동사의 가장 큰 특징은 목적어를 갖지 못하죠. 그러면서 그 의미상으로는 목적어를 갖지 못하고요. 그 의미상은 자동사는 자체적으로 뭐의 의미를 갖고 있다? 피동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해요. 피동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뭐뭇이 되다, 뭐뭇이 당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자체적으로 BPP 형태의 수동태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형식은 능동형이나 의미는 수동인 경우, 즉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자동사를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영어의 모든 단어들은 자동사와 타동사의 의미를 같이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자동사와 타동사의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문맥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1번에 보시면 this book sells at the high price. 그래서 sells예요. 주어가 this book이죠. 이 책은 at a high price. 높은 가격으로 팔려요. 그래요. 그러면 sells가 동사란 말이에요. 그 주어는 this book이고요. 그러면 주어인 이 책이 팔아요, 팔려요, 팔려요. 그러면 얘는 수동태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썼다는 거예요. 왜요? 이때 sell은 무슨 동사다? 자동사로 쓰였다. 그래요. 그러면 이 책이 is sold 해서 수동태를 쓰는 경우와 이렇게 해서 능동태로 쓰여지는 경우의 의미 차이는 어떻게 생기냐면 수동태를 쓰면 그 뒤에 by 플러스 행위자가 있는 거예요. by 플러스 행위자. 파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죠. 그 파는 사람이 높은 가격으로 파는 거고요. 이렇게 자동사 개념으로 쓰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 주어인 이 책의 특징이에요. 누가 행위자에 의해서 높은 가격으로 파는 게 아니라 이 책의 가치나 어떤 그 특징에 의해서 높은 가격으로 팔리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셀이라는 동사를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로 사용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his novel is widely 그래요. 이 그의 소설은 읽힌대요. 어떻게 읽힌대요? 폭넓게 읽힌대요. 그래서 수식어구가 되었죠. 그러면 이 책에 대한 특징인 거죠. 그의 소설이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읽혀지는 게 아니라 주어인 그 소설의 특징이 뭐 좋다 또는 인기가 있다 그래서 넓게 읽힌다 하면서 이때 리드는 뭐뭇을 읽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동사로 읽히다라는 의미의 피동의 의미로 쓰인 거죠. 이때 얘가 피동의 의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동사는 자동사가 타동사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때 타동사로 쓰였다면 수동태가 가능하죠. BPP 형태의 수동태가 가능하나 자동사로 쓰였다라면 수동태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BPP 형태의 수동태로 쓸 수 없다. 그런데 수동태로 쓰는 경우 얘는 머리가 by 플러스 행위자에 의해서 그렇게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행위자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자동사의 자자를 스스로 자가 아니라 자연스러울 자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어쩌면 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주어인 이 책이나 그의 소설의 특징 때문에 자연스럽게 높은 가격으로 팔리고요. 그의 소설은 폭넓게 읽히고요. 이렇게. 그래서 자동사의 자자를 스스로 자자가 아니라 자연스럽게라는 의미의 저는 자동사로 이해를 해도 어느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거죠. 이해하기에. 두 번째 예문 보면 life persimmons feels well. feel well이죠. 잘 익은 감은 persimmons.
잘 익은 감은 벗겨진대요. 껍질이 잘 벗겨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익은 감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이때 필은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 개념으로 쓰인 거죠. 그래서 벗겨지다. This sofa feels soft. 느껴진다 그러죠. 어떻게 부드러운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This sofa feels soft. 그러면서 2번과 3번이에요. 자, 2번과 3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You are to blame. 이때 to blame이에요. 너는 비난을 받을 거야 그러죠. 비난을 받을 거야. 투부정사가 주격보가 되었는데 이때 얘는 to be blamed라는 to be pp 형태 수동형 투부정사로 바꿨을 수 있는 거죠. 수동형 투부정사라고 그래. to be pp를 수동형 부정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어인 당신이 비난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때 수동형 투부정사로 쓰인 to be blamed의 blamed는 타동사 개념으로 비난을 하다의 의미의 타동사의 수동형 투부정사가 된 거고, 여기에서 to blame의 blame은 비난을 받다라는 자동사의 개념으로 쓰인 거예요. 이렇게 blame이라는 단어도 타동사가 되기도 하고 자동사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타동사가 될 때는 BPP 형태의 수동태로 수동형으로 가능하고 자동사일 때는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똑같은 의미로 this house is to let 그래요. 이 집이 is 뭐 될 거래요? to let 새가 주어졌다. 새가 주어질 거래요. 이때 얘 같은 경우도 보어 형태로 이때 let은 뭐가 됐고요? 자동사 개념으로 쓰였고요. 이때 to be let 해서 let이잖아요. 따라서 이때 let은 뭐예요? 타동사 개념으로 쓰인 거죠. 이렇게 바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역시 3번인데 3번에서도 that villa, 그 villa가 villa is building 동사의 현재 진행형이죠. 근데 짓고 있어요? 지어지고 있어요? 지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뭐예요? build가 타동사로 쓰이면 is being built 그래서 be being pp 형태의 진행형 수동태를 쓰는 게 맞고 이때 그렇다라면 이때 build에서 얘는 타동사 개념으로 쓰는 거고요. 그런데 build도 역시 자동사 개념이 있다는 거죠. is building에서 이때 build는 자동사 개념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building이 뭐로 바뀔 수 있어? building이 being built로 바꿨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being built 해서 진행형 수동태로 쓰이는 그 뒤에 by 플러스 행위자가 있다라는 거죠. 행위자가 있다라는 거고요. 3번에 the meal is cooking. 그 식사가 요리하고 있어요? 요리되고 있어요? 요리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써야 돼요? being pp 형태의 진행형 수동태를 썼어야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냥 현재 진행형으로 썼어요. 왜요? 똑같습니다. 이때 cook은 자동사 개념의 요리되다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이때 cook은 요리하다라는 의미의 타동사로 쓰였어요. 바꿔쓸 수 있다는 거죠.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자동사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4번이에요. Your computer needs repairing. need가 동사예요. 이상해요. 왜요? need라는 동사는 그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해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need라는 동사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문장이요. 너의 컴퓨터가 필요로 한데 무엇을? repairing. 그쵸? 동명사가 주어로 목적으로 나왔죠. 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 문장은 틀렸나요? need는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해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했어요. 왜 그래요? 지금 이 문장은 어떻게 해요? need 필요로 해야 무엇이요? to be repaired. 그래서 수동형 투부정사가 됐죠. to be pp 형태의 수동형 부정사가 목적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어인 컴퓨터가 수리해요, 수리되죠. 수리될 필요가 있으니까 need가 동사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면서 수동형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했어요. 그럴 때 need가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지만 그 목적어가 수동형 부정사라면 동명사 형태로 바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외워둬야겠죠.
이러한 단어들이 있어요. 뭐뭐 있어요? want. want도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need, 여기서 나온 need, 그 다음에 deserve,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deserve,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require, 다시요. require, 요구하다라는 뜻이죠. want, need, deserve, require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지 못하고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지만 그 목적어인 투부정사가 수동형 부정사가 된다면 동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B번 주의해야 할 수동태 그래요. 이건 의미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요. 5번이에요. She was locked of her purse 그래요. 6번이에요. Her purse 그녀의 지갑이 그래요. was stolen 되어졌대요. 그러니까 주어가 사람일 때는 뭘 쓴 거고요. lock이라는 동사를 쓴 거고요. 주어가 사물인 경우에는 store이라는 동사를 쓴 거죠. 왜 그래요? 랍하고 스토리의 의미 차이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둘 다 훔치다요? 아니에요. 랍은요 강탈하다예요. 따라서 랍이라는 동사는 랍 A of B 형태로 쓰여서 강도짓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때 목적어인 A가 somebody 사람이 되고요. steal이라는 동사는 훔치다예요. 훔치다는 steal A from B 형태로요. from B 형태로 훔치다이기 때문에 그 목적어가 뭐가 돼요? 사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인 사람인 A가 주어로 나가면서 동사가 이 locked의 수동태로 바뀐 거고요. 주어가 사물이 주어가 앞으로 나가면서 steal이라는 동사가 be stolen이 된 거죠. 그래서 주어가 사람일 때는 was locked. 그러면서 locked A of B 형태니까 of가 나온 거고요. 6번에 his purse 해서 얘가 주어가 사물이에요. 그러니까 훔치다, 훔침을 당하다. 그래서 steal이라는 동사에 DP 형태를 쓴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어떻게 돼요? rob A of B, rob A of B, steal A from B. 이때 A가 rob은 사람, steal은 사물. 그러면서 주어로 나가면서 동사가 BP 형태가 되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rob A of B와 steal A from B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7번. She is married to a doctor 그랬어요. 이 she is married. 결혼됐대요. to a doctor. 의사에게요. 그러면서 이때 she is married with a doctor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일단은 이렇게 잘 쓰지 않아요.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to를 많이 쓰죠. 이때 얘 같은 경우는 상호 의존동사라고 얘기를 해요. 주어와 목적어가. 그럼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면 한 의사가 그쵸? a doctor. 한 의사가 뭐 했어요? married 그랬죠? 그녀와 결혼했다. 원래 문장이 이렇게 되면서 닥터가 주어예요. mary가 동사에 허가 목적으로서 이때 mary는 뭐뭐와 결혼하다는 뜻의 완전 타동사니까 그 뒤에 need가 나오지 않고요. need가 나오지 않고 목적어가 바로 나오면서 이때 허를 주어로 쓴 거죠. she is married. 그럼 수동태로 바뀌었으니까 by 플러스 행위자로 빠져야 되는데 이때 by 플러스 행위자가 아니에요. to를 쓰는 거죠. 왜요? 이때 mary는 상호 의존동사라고 해서 주어인 닥터와 목적어인 그녀 사이에 서로 의존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합의, 억지로 강제적으로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합의에 의해서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떤 행위자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어와 목적어 사이에 의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동사는 by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뭘 써요? to를 쓰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해석을 할 때 어떻게 그냥 해석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해요? be married to. 그래서 시집가다, 장가가다. 어디로, 어디에, 누구에게 시집가다, 장가가다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그냥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말로 이야기를 해보면. C번이에요. 수동태의 전치사예요. 수동태가 나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죠? DPP 형태의 수동태가 나오면 그 뒤에 뭐가 나온다? 파이라는 전치사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by가 꼭 나오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 다른 전치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이 구문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구문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be interested in 이라는 우리 뭐 흥미를 느끼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문제. by 이외의 전치사. by 이외의 전치사를 쓰는 경우 preposition. 원래 영어 문장에서 뭐 be interested in이에요. 이건 원래 어떻게 되세요? English 영어는요. English 영어는 interest us 우리를 흥미롭게 해요. 이런 문장이죠. 이 문장이에요. 그래서 영어가 주어겠죠? interest가 동사의 타동사예요. 우리를 흥미롭게 한다예요. 지금 주어가 뭐예요? 사물이죠. 이것을 우리는 물주구문이라고 얘기해요. 이때 목적어는 us, 사람이죠. 그러면 주어를 사물로, 물주구문으로 쓰는 게 예뻐요? 아니면 사람으로 쓰는 게 예뻐요? 사람으로 쓰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겠죠? 따라서 us를 어떻게 한 거예요? 주어로 빼는 거죠. 그래서 be가 되죠. 그러면 동사는 BPP 형태가 바뀌네요. interested 하면서 이때 주어가 by 플러스 행위자 형태로 by us 영어에 의해서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때 English는 행위자의 의미를 띠고 있지 않죠. 따라서 by를 쓰지 않고 뭘 써요? in이라는 전치사를 써요. 그래서 우리는 수거로 뭐라고 외웠어요? be interested in 이라고 외웠죠. 이거 원래 수동태 문장이에요. 이거하고 똑같은 것이 뭐예요? 뭐 서프라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벤트 그 사건이 이벤트 그 사건이 서프라이즈드 them 그들을 놀래켰다예요. 이때 더 이벤트가 주어에 서프라이즈가 동사 목적어 형태로 이때도 역시 주어가 사물인 물주구문이고 목적어가 사람이죠. 그러면 물주구문이죠. 물건, 사물이 주어가 되는 구문보다는 사람이 주어가 되는 인주구문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고 구문이요. 이기 때문에 얘도 역시 목적어인 them을 주어 they로 쓰는 거죠. 그러면 동사는 BPP 형태로 바뀌겠네요. They were surprised 하면서 by를 쓰지 않고 이번에는 at the event라고 쓰죠. event라고 쓰죠. 그래서 그들은 깜짝 놀랐어. at the event 그 사건에 깜짝 놀랐다 그래요.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be interested in 그러면 이때 in은 상황과 상황 또는 환경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에는 급격한 감정의 변화 급격한 감정의 변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그래서 오히려 이때 by 이외의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 같은 경우는 전치사의 일반적 의미에다 포인트를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면 뭐 해볼까요? 스노우 해볼까요? be delighted with 해볼까요? The song 그래요. The song 그 노래는 delighted 즐겁게 했어요. 무엇을 나를 즐겁게 했다 그러죠. 그래서 the song이 주어에 delighted가 동사, me가 목적어예요. 목적어인 사람이죠. 얘를 주어로 인주구문으로 쓰는 게 훨씬 더 예뻐요. 그러니 이때 뭐예요? I was delighted 나는 즐거워했어요. 그쵸? 뭐에 의해서? 블라블라의 the song 그 노래에 의해서 이렇게 써요. 그럼 이때는 뭘 쓸 것 같습니까? with라는 전치사를 쓰는 거예요. 그럼 이때 with는 무슨 의미를 나타내요? 지속적 감정을 나타낼 때 우리는 with라는 전치사를 쓰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건 수거처럼 외웠어요. are interested in, be surprised at, be delighted with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원래 수동태 문장이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8번 예문을 한번 봐볼게요. Everyone was amazed. amazed 깜짝 놀랐어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이에요? At the change 변화에 in his appearance. 그 외모의 변화에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그래요. 그래서 be amazed 얘가 BPP 형태의 수동태예요. by를 쓰지 않았죠. 이건 뭐예요? 급격한 감정의 변화에 at을 썼습니다. 9번 Tree are known by their fruits. 과일은 알려진대요. 뭐에 의해서 알려져요? 그들의 과일, 열매에 의해서 알려진다. 그래서 이때 by는 행위자를 의미합니다. 행위자를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 조금 볼게요. known이라는 동사를 가지고 우리는 자, be known이에요. be known 그랬습니다. 알려졌어. 뭐예요? his be known 알려졌어요. 뭐로 알려졌냐면 his company 그의 동료들이죠. company 그 동료에 의해 알려졌다 그래요. 자, 이번에는 be known 뭘 써볼까요? his great novel new novel 새로운 소설이죠. novel 그의 소설로 알려졌다 그러고요. 자, 이번에는 뭐야? everyone the world 전 세계에 알려졌다 그래요. the world 전 세계로 알려졌다. 자, 이번에는 뭐라고 할까요? the writer the great writer 이렇게 할까요? 위대한 작가 그래요. great writer 위대한 작가로서 알려졌다 그래요. 이때 동사가 BPP 형태의 수동태죠. 알려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려졌어요? 어떻게 알려졌습니까? his company 그의 동료에 의해서 알려졌다. 얘는 행위자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는 뭘 쓰면 돼요? by를 쓰면 돼요. 자, his new novel 그의 새로운 소설에 의해서 알려졌어요. 새로운 소설에 의해서 알려졌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이유를 나타내죠. 이유를 나타내죠. 이거는 수단을 나타냅니다. 그럼 여기는 뭘 써요? 꼭 쓰시면 되죠. The world 세상에 알려졌다. 그럼 얘는 방향을 나타내죠. 방향을 나타냅니다. 세상에 알려졌다. 그럼 여기는 뭘 써요? to를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The Great Writer 위대한 작가로 알려졌어요. 여기는 뭐예요? 자격과 신분을 나타내죠. 자격과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럼 여기는 뭘 쓰면 돼요? as를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 체크 잘 하시면 돼요. 자, by 플러스 행위자, for 플러스 이유, to 플러스 방향, as 플러스 자격과 신분이에요. 그래서 BPP 형태의 수동태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by가 나오는 건 아니고 그 뒤에 어떤 의미가 나오냐에 따라서 전치사가 바뀐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y 이후에 전치사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주목하시면 돼요. 주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white 미르 from words 단어를 가지고요. through chunk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통해서 sentence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이 책은 여러 번 읽을 만한 가치가 있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은 얘가 주어겠죠?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면 be worth ing 구문이죠. be worth ing 구문으로 쓰시면 돼요.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요. 여러 번 읽을 가치가 있다. 그럼 주어는 뭐야? this book이 주어겠죠? this book 이 책은 this book 이 책은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be worth ing is worth reading. 읽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몇 번? 여러 번. several times 쓰시면 될 것 같죠. 2번입니다. 2번. 우리는 집으로 가는 도중에 소나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났다. 그래요. 우리는 만났다. 무엇을 만났다? 소나기에 만났다. 어디에? 집으로 가는 도중에 얘가 어떤 시간의 수식어구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만났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쓰면 돼요? we met 이렇게 쓰면 되겠죠. we met.
샤워, 소나기를 만났다 이렇게 쓰나요? 샤워라는 표현은 있는데 제시되어진 단어를 보니까 워코트죠. 워코트 잡혔다 그래요. 이렇게 쓰래요. 워코트 잡혔다. 어디에? 소나기에 잡혔다 라고 표현을 하랍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렇죠. on our way home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제시된 단어를 충분히 활용해서 주어는 we 소나기를 만났다가 아니라 소나기에 잡혔다. 워코트 코트 우리는 잡혔어요. 코트에 코트 in a shower 소나기에 잡혔어요. 샤워 이렇게 되고요. 뭐 하는 도중에 집으로 가는 도중에 on our way home on our way home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쓰시면 될 거예요. 3번 사람은 그가 사귀는 친구로 알 수 있다 그래요. 사람은 알 수 있다 그래요. 무엇으로? 친구는 친구로. 친구는 친구인데 무슨 친구예요? 그가 사귀는 친구로 그랬죠. 따라서 주어는 뭐예요? he가 a man이 되겠네요. a man. 알 수 있대요. is known. 알려진대요. 그쵸? 알려진대요. 그러면 이때 친구들에 의해서 알려진다. 그러면 이때 친구는 뭐야? 행위자의 의미를 띠겠죠. 행위자의 의미를 띄어요. 따라서 by 뭘 써요? the company. 동료들 the company에 의해서 알려져요. 컴파니. 컴파니는 컴파니인데 무슨 컴파니예요? 그가 사귀고 있는 그래요. 따라서 여기에는 목적격 관계되면서 whom이 쓰여지면서 he keeps겠죠. keeps.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제시되어진 단어에 whom이 없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하는 거겠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을 해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unknown 한 사람은 is known 알려져요. by the company 동료에 의해서. 무슨 동료? 그가 사귀는 동료들에 의해서 알려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주의해야 될 수동태. 은근 솔직히 조금 까다롭고요. 조금 당혹스럽죠. 일단 능동형 수동태라는 말은 억지스러워요. 없어요. 이런 말 없습니다. 능동형 수동태. 이것은 자동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동사. 피동의 의미를 갖고 있고 목적어를 갖지 않는 피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는 목적어를 갖고 있지 않은 동사인 자동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억지스럽게 만들어낸 말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능동형 수동태라는 말은. 근데 자동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주의해야 될 동사의 말 what A of B, still A from B 단어가 갖고 있는 뉘앙스 what과 still은 목적어를 달리하죠.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두 개의 의미가 같을 것 같은데 다르다라는 것. 그 다음에 by 이외에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는 우리가 전치사에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자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칠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동태의 마지막 파트 할 거예요. 수동태의 시제와 수동태를 쓸 수 없는 동사들 얘기를 하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